피부과 간호사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피부과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레이저? 피부 관리? 무좀?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피부과 간호사로 일하면서 느낀 장점과 단점에 대해 느낀 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신 피부과 간호사의 장점, 단점과 어느 정도 같을 수도 있고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복차는 장점, 단점. 간단합니다. 우선은 장점입니다. 피부과 간호사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워라밸, 피부관리 직원가로 가능, 근무에 대한 심적 압박 덜함, 일이 어렵지 않고 단조로움. 워라밸. 이게 아마 최고의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이 헤비하지 않고 정해진 근무 시간이 끝나면 이후의 시간은 온전히 나만의 시간이 되고, 하지만 가끔씩 야근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만약 7시, 그러니까 저녁 7시 퇴근인데 6시 55분에 환자가 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시간이 돼도 안 와서 안 오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컴퓨터 다 끄고 사용한 것들 다 정리하고 설거지까지 싹 해놨는데 문에 딸랑이 소리가 나면 그런데 이런 경우가 항상 있는 건 아니고 종종 있는 거기 때문에 워라밸은 지켜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부관리 직원가로 가능. 피부과, 성형외과는 비쌉니다. 미용 목적이 거의 95% 이상이라 실비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도 피부 관리 한번 받아볼까? 라는 마음으로 피부과를 끊으려고 하면 선뜻 망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레이저 3번 정도 받는데 50만원 받는 것도 있고 99만원 받는 등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타 직종이라도 직원가라는 눈부신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피부과에서 근무를 한다면 피부과 직원가도 물론 있습니다. 레이저 1회에 30만원이라면 직원가는 당연히 더 저렴하겠죠? 제가 근무했던 피부과는 원장님이 좋으셔서 서비스 개념이 정말 많았습니다. 직원들에게 무료로 해주는 경우도 있으셔서 직원의 사기가 대기권을 뚫고 태양 표면의 코로나까지 건드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도의적으로 같은 파트의 직원, 그리고 나를 위해 엑스트라로 일해주는 피부과 직원들에게 먼저 양해를 구하는 게 좋겠습니다. 근무에 대한 심리적 압박 덜함. 피부과는 병원과 달리 환자가 아파서 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어디서 넘어져 까진 것 때문에 소독을 받으러 오거나 등이나 어깨, 발이 아프거나 하는 등을 제외하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근무했던 피부과는 완전한 피부과가 아니고 정형외과 진료도 같이 하기 때문에 근제주사, 무릎주사, 연골주사 등이 있었고 특히 근제주사가 많이 팔렸습니다. 이들에 대한 건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계? 그런 거 없습니다. 대신 나이트처럼 오늘 사용한 물품들 재고들을 보고 없으면 내일 원활히 사용하기 위해 채워놓는 정도입니다. 카운트는 있기는 합니다. 저희 피부과에서는 백신도 높기 때문에 백신 카운트를 하고 하루 종일 어떤 수액, 어떤 앰플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하루하루 카운트를 해서 엑셀 파일로 직원들과 공유하는 파일에 데일리로 업로드합니다. 일이 어렵지 않고 단조로움.
피부과라서 간호파트가 하는 일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메인이 IV인 수액 주기이고 그 외 IM, SC와 같은 주사, 드레싱 준비, 보톡스 준비, 근제 주사, 위와 같은 주사들을 재고 옆에서 어시를 하는 일입니다. 했던 거 반복입니다. 병원도 했던 것들을 반복하지만 그것들은 절차가 복잡한 것들이 많을 뿐더러 종류도 굉장히 많고 변수도 많습니다. 종류 많고 변수 많고 그런데다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일들이 추가적으로 덕지덕지 붙어버리니 일이 로딩이 되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시간은 가서 퇴근 시간이 다가오지만 일을 다 못 끝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피부과는 그러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한 번에 확 환자가 와서 로딩이 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요. 단점. 하지만 이런 피부과 간호사, 간호조무사도 단점이 존재합니다. 피부과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력 단절, 긴 근무 시간, 야근, 임상과 멀어짐, 폐의. 경력 단절. 피부과는 임상이 아니다 보니 혹여 이후에 다른 병원으로 취업을 하려고 할 때 경력으로 쳐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허를 따고 피부과에 들어가 5년 정도 근무를 하더라도 나중에 병원에 취업을 할 때 신규로 취급됩니다. 일반적인 요양병원에서 근무한 것도 병원에서는 거의 경력으로 쳐주지 않는데 하물며 피부과라는 의원이라는 곳에서 일한 건 더더욱입니다. 요양병원에서는 그래도 투약하고 BST하고 IV, 피딩 등의 간호 수기를 하지만 피부과에서는 주로 수액을 위한 IV, IM, SC 정도를 하고 드레싱도 가끔씩 있기 때문에 요양병원에서 하는 것에 비해서 시행하는 수기가 월등히 적습니다. 때문에 스스로도 피부과 이후에 병원 취업을 생각하고 있다면 피부과는 경력이 단절되는 구간에 위치해 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장점만 보고 하는 거면 피부과에도 근무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긴 근무 시간. 피부과는 대부분 긴 시간 동안 운영을 합니다. 피부과는 대부분 긴 시간 동안 운영을 합니다. 아침 8시에 시작해서 오후 8시에 끝나는 곳들도 꽤 많습니다. 임상이 짧고 굵게 일한다면 피부과는 얇고 길게 일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의원마다 운영하는 시간이 다르므로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워라밸을 챙기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10시간 일하고 나오면 매우 허무할 것 같아요. 야근. 긴 근무 시간에 이어 야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무 시간이 다 끝나가는데 환자가 오는 경우입니다. 초진, 즉 신환인 경우에는 안내를 하고 다음에 오는 것을 유도하거나 예약을 잡고 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미 예약을 한 환자가 늦게 되면 그만큼 직원들 또한 본인들의 퇴근 시간을 맞추기 위해 분주히 움직입니다. 이것 외에도 많은 피부과에서는 특정 요일을 다른 일반 요일들보다 더 늦게 문을 닫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잘 고려해야 합니다. 임상과 멀어짐. 피부과에서는 병원에서 행하는 기본적인 간호 수기들을 대부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애초에 할 필요가 없다는 게 맞는 말이겠죠. 아파서 오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병원에서 수행했었던 라이트한 일들, 그러니까 IV, IM 등만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상과 멀어지고 이에 따라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
전 병원에서 배웠던 알찬 내용들을 까먹게 되기 쉽습니다. 페이. 근무가 라이트하기 때문에 페이 또한 라이트할 수 있습니다. 일반 종병에서 월 세후 200 후반에서 300 초반 정도를 받는다면 여기 피부과에서는 200 중반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좋을 수도 있겠지만 돈이 필요한 누군가에는 아쉬운 걸 수도 있으니 단점으로 넣었습니다. 하지만 200 중반도 일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면접 시 연봉 협상을 잘하는 게 좋겠습니다. 한 번의 대화로 최소 1년에 받는 금액을 더 받을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피부과 간호사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말해보았습니다. 사실 이는 간호사뿐 아니라 피부과 간호조무사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안타깝게도 월급은 RN과 AN의 거리 때문에 저것보다 더 적을 가능성이 95% 이상입니다. 하지만 어떤 곳은 RN과 AN의 월급이 같은 곳도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